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최신 대법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혀낸 가정과 뒤늦게 찾은 법적 권리, 대법원 25무 10716 판결 분석, 28년의 혼인생활, 5년의 인내, 그리고 뒤집힌 판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삼키며 침묵했던 시간을 과연 권리의 태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치정사건을 넘어 소멸시효와 이혼 위절의 법리를 재정립한 기념비적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의 연대기, 5년의 침묵 그리고 위기, 98년 혼인 성립, 자녀 3명 출산, 2017년 부정행위 인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인내 시작, 2020년 3년 경과, 소멸시효 쟁점 구간, 2022년 소송 제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23년 이혼 조정 성립, 2026년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승소 취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2022년 사이 5년의 공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급심의 냉정한 판단, 너무 늦었습니다. 원심의 논리, 단일 불법행위론. 이 사건을 2017년에 발생한 단순 부정행위 사건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기계적 소멸시효 적용,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22년의 소송은 시효가 소멸되었다.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원고의 노력을 권리행사 포기로 간주했습니다. 대법원의 반전, 처분권주의 위반을 지적하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과거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대법원은 하급심이 당사자가 구하는 바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원고의 청구를 임의로 해석해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만 내렸습니다. 근데 원고는 실제로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변경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입니다.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시계. 대법원은 위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내용은 부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것이죠. 시효의 기산점은 부정행위를 안 날, 즉 2017년부터 3년인 2022년 소멸되게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대법원이 인정한 경우인데 근거는 가사소송법상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혼입 파탄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것이죠. 시효의 기산점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23년부터 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시계는 이혼한 날로부터 작동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시계는 이미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 시계는 이혼이 성립된, 즉 2024년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부정행위를 알았던 2017년에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당연히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완한 방식, 시간과 소송과의 관계. 만약 부정행위, 즉시 소송 시계가 돌아간다면 피해자는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며 이는 화해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의 시효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승소를 만든 전략은 바로 다류 가사소송의 프레임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단순 민사소송이 아닌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논리를 이 사건은 단순 불법행위가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청구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 결과 민사상 단기 소멸시효의 덫을 피해 가사법적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권리 행사의 실질적 가능성. 권리는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날짜 계산보다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부정행위 사건이지만 정조 의무 위반, 즉 부부 공동생활 침해인가, 혼인 파탄의 원인, 즉 이혼의 직접적 사유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개의 법적 고려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구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의 고통을 저울질하는 과정입니다. 28년의 결혼 생활과 5년의 인내, 하급심은 이를 시간의 경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계적인 법 적용을 배격하고 실질적인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은 그 권리를 위한 시간을 기다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